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아래서 1272회인가?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이라는 제목, 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 이런 제목에서 그 아래서 저를 저격한 것 같아요. 뉴런 연결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 122개 원앤 파트너스가 삭제 요청했던 그 채널 중에서 손정민 관련 그 구조 의무 불이행이라는 특정 주제, 구조 의무 불이행을 다루고 있는 채널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이것을 다뤘고, 따라서 제가 최초로 다룬 것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곧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은 122개 채널을 삭제 요청했을 때 저 말고 이걸 안 다루고 있는 상태에서 손정민 사건과 유사한 많은 부분을 어제 그 아래 다루고 했기 때문에 구조 의무 불이행이라고 주장했던 저를 저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사라져서 전화하니까 병원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서 병원에 왔다고 그래서 놀라고, 그래서 수사가 돼서 진실을 파보니까 아내랑 같이 있던 남자가 직장 상사가 저렇게 엘리베이터도 끌고 오는 장면도 있었고, 저렇게 자기 차로 그 밑에 있는 와이프인데 와이프를 끌고 차를 태우고 정말 짐승 다루듯이 사람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레그룸 같은 데다가 밀어넣고서는 저렇게 사람을 이제 집에서부터 계속 끌고 엘리베이터 끌고 내려온 거예요, 차까지.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고의 방치로 인한 사망인 경우, 그런 사망인가 아닌가, 또는 이럴 경우에 구조 의무 불이행이란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으니까 정민이 사건을 암시해서 국민들한테 또 호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사하게 가고 있죠. 두 사람만 알고 있는 4시간의 비밀, 이것도 정민 사건과 유사하게 또 구조를 만들었죠. 국민들한테 유사하게 느끼라고. 예전에는 부분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직장 상사가 아내를 자기 집에서 자는 줄 알고 있었는데 쓰러졌다. 그리고 죽었는지 알고 끌고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아까 차에 태우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너무 심하게 다루고 있죠, 사람을. 일단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혼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 8월 14일 11시에 방영됐던 건데 정확하게 구조 의무 불이행을 정면으로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인용, 그 밖에 많은 변호사 인용, 그리고 16명의 변호사 조사, 이렇게 해서 구조 의무 불이행은 한국에 없다, 뭐 이런 주제로 아주 정민 사건을 대놓고 다루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전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전체를 고화질로 당연히 다운받아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저작권이 걸려있고 지금 예고편인데 예고편에 모든 게 담겨있기 때문에, 핵심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구조 의무 불이행이 한국에 없다, 이 취지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제가 이 예고편으로 일단 주요 요지는 대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조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민 사건에 관한 역사, 그래서 제 채널은 하나도 삭제된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5월 달쯤인가 제가 구조 의무 불이행을 최초로 언급을 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122개 채널, 기타 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채널 중에 이 쟁점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데 쭉 보시면 여기 57,000조회를 한 정민이 굴렀어요. 제가 끌고 올라왔어요. 이 57,000조회의 앞에 여기 있네요. 부작위의 살이 조회수 74,
2개월 전 조회수가 73.4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실 건 아니고 영상을 보시면 5월 31일이죠. 5월 30일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제가 이걸 다뤘는데 조회수도 없는데 물론 당연히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구조 의무 불이행을 한 10개 정도 살해, 외국 살해, 우리나라 판례, 법리, 학설 10개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다루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유기치사죄로도 거셨을 때도 유기치사죄로 온 거는 부작위에 의한 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유기치사죄 거신 거는 정확한 그 고소장 내용을 봐야 되지만 뭐든지 그 사건은 개별 사건은 정확한 그 주장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유기치사죄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알도 유기치사죄를 다룬 게 아닙니다. 따라서 5월 며칠이었죠? 5월 13일, 14일 이때 정도 이것을 제가 다룬 이후로 계속 많이 다뤄왔어요. 따라서 이렇게 조회수도 거의 없는데 74, 45, 96 이렇게 다뤘는데 구조 의무 불이행을 아무튼 그 알이 다뤘다고 제보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구조 의무 불이행에 관한 핵심은 뭐다? 아까 말한 그 사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는 줄 알았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직장 상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소된 사람. 그래서 아내가 죽은 줄 알고 끌고 내려와서 차 안에 넣어놓은 상태인데 방치를 왜 했냐, 구조 안 했냐. 그래서 검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겁니다. 살인죄로. 왜 방치했냐, 방치한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어. 1심은. 2심은 아직 안 갔고. 따라서 그 알이 이거를 다룬 것도 제 생각은 원앤과 협력한 거 아닌가. 협력이라는 게 무슨 나쁜 의도로 뭐 뇌물을 받거나 뭐 친척 관계라든가 인맥이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냥 협력 관계라는 거는 정상적인 의미입니다. 협력을 해서 만든 프로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정민이를 언급해서 국민들한테 정민이 관련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유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구조 의무 불이행죄가 대륙법인 한국에 없다라는 걸 계속 반복했다라는 취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법률적인 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 많은 이상한 댓글도 올라오는데 법을 모르고 막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점, 국민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데 알지도 못하는 지식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알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막 떠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저를 아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2004년도 대법 판례인데 이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법 전공하신 분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쭉 보시면은 참조 조문 중에 18조,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18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관한 무수한 학설들, 그래서 대법 판례도 나오고 독일 판례도 언급하고 기타 대륙법계도 언급하고 영미법도 참고적으로만 언급하고 이렇게 교과서는 구성이 돼 있고 뭐 사법 연수원 가든 로스쿨 나중에 실무 과정 가든 연수 과정 가든 사회 나와서 이걸 하든 뭐 10년 이상 하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성문법적 규정을 학설이 나와 있잖아요. 한국 학자들 학설, 대륙 학자들 학설, 독일, 아니면 일본, 어떤 경우 프랑스, 나머지는 영미법은 단순히 참고 이렇게 해서 학설들을 다 공부를 하고 관련된 판례가 나올 때마다 이제 연구하고 하는 건데 학설이 많은 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학설이 많으니까 서로 의견이 많으니까 학설은 잘 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만 따르고 독일 판례가 나와도 뭐 반드시 적용하거나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최소화시켜서 모든 것을 최소화시켜서 갑니다. 부작위범 18조는 어떻게 되냐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의 발생의 원인을 얘기한 자가 그걸 방지하지 않을 때는 결과에 처벌한다. 이걸 그래서 부작위범이라고 딱 돼 있죠. 그래서 18조에 이미 형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형문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조 의무 불이행을 처벌 안 한다? 그래서 그 알이 어떤 생각으로 어제 프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여기에는 처음부터 밀었을 때 아니면은 민 이후로도 다 적용되고, 구조를 개시한 이후에 구조를 자기가 개시해서 끌어올릴 때 자의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당연히 이 발생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에 포함됩니다. 왜냐? 구조를 해서 끌어올리다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적 위험한 상황인데 끌어올리다가 내 힘들다 그만둘래, 1시간 뒤에 다시 할래, 뭐 5시간만 있다가 할래, 아빠한테 전화했다가 할래, 337에 전화했다가 같이 할래, 아빠랑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동하는 건 다 처벌됩니다. 그래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하겠죠. 다 학설일 뿐입니다. 학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학설은 어마어마하게 만들면 된다. 교수들이 다 만들면 된다. 그래서 학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설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판례가 맞냐, 판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대륙법은 학자가 나올 때마다 자기가 학설을 만들 수도 있고 판례는 또 거의 없고, 그래서 항상 딜레마예요. 대륙법은 항상 딜레마. 로마법 때부터 이렇게 교수들이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들은 법을 적용하고 사건 해결하기 바쁘고 사건을 재판하기 바쁘고, 이론적으로는 교수들한테 맡겼는데 교수들은 계속 썰 푸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계속 썰 풀어요. 그래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도 학설이 우리나라, 일본, 독일 엄청 많다라는 거, 거기에도 판례도 많지 않다라는 거, 다 학설일 뿐이라는 거, 썰 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뭘로 가야 된다? 근본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로마법으로 가야 되고, 독일, 그리스 때까지 필요할 때는 방지 의무, 위험 의무, 다 구조 의무에 관한, 주의 의무에 관한 거, 필요한 건 다 가는 겁니다. 법이 탄생한 이후부터. 그러다가 사람들이 깨닫고 되는 게 영미법, 그다음에 유럽 EU법, 그다음에 국제법. 그래서 참고를 거기서 얻는 겁니다. 많이. 걔네는 다 판례로 돼 있잖아요. 영미법은. 따라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라는 것은 저 짧은 그 몇 단어 갖고 막 자기네가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다 전부가 아니고, 개별 사안에 관해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 그리고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해석,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됩니다. 18조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다음엔 또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없다, 입법화되지 않았다, 성문법이 아니다, 이런 거 잘못 안 거고, 그다음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라는 것도 위험의 상태가 계속되는 순간, 위험의 발생이 계속되는 순간 항상 위험에 관한 주의 의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끌어올리다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끌어올릴 때 있습니다. 위험의 상황이 계속되는 순간 항상 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 밀었을 때, 아니면 추락에 술을 먹였을 때, 위험한 장소에서 비탈나무에서 놀게 했을 때, 아무튼 위험한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 야기했는지, 위험 발생 야기했는지 따지자는 건데, 그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되고 재판도 갈 수 있고,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3.3일이 나온 겁니다. 수사하라. 그래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구조 의무는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그래서 우리 법조는 이걸 가지고도 수많은 학설이 많다라는 것, 정말로 학설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영미는 다 판례로 돼 있지만 대륙법은 다 학자들의 썰로 돼 있다.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떠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판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원리로 가게 되고 영미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례 나왔을 때 18조를 언급해가지고 보람의 사건 방금 보셨죠? 보람의 사건에서 보셨을 때 이제 여기 자기는 뭐고 부자기는 뭐고 뭐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살인 방조는 뭐고 부자기에 의한 살인은 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살인죄 미필적 고의 의미가 항상 나오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고 다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람의 병원 사건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18조, 아까 말씀드린 18조 부자기범이라는 게 그 근본 원리적인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간단하게 선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조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15년 판례가 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아시죠,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여기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또 부자기가 뭔지, 자기가 뭔지, 또 이제 행위 이론 들어가고, 수많은 부자기에 의한 살인도 나옵니다. 부자기 이론을 적용한 살인, 그 각측에 적용한 부자기에 의한 살인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또 다 넘기세요. 다 넘기시고, 일반적인 거 다 넘기시고,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이 판례 2015년 대법원 판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판결 유지 1번에 18조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2005년 판례 말고 그 보람의 병원 2004년 6월달 판결 말고 2015년 지금 2015년 세월호 사건 18조부터 언급하고 있죠. 판결지 1번에서 18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조부터 가야 되는데 어제 그 알은 18조를 다뤘다 안 다뤘다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16명의 법조 전문인 나름대로 전문인과 얘기해놓고 변호사들 조사를 했는데 16명이 18조 언급했다 안 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학자가 나와가지고 뭐 구조 의무 불이행 언급 18조 언급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 로스쿨이든 뭐 엄청난 판사든 그분들이 말하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넓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고 18조 언급을 1번부터 하고 있죠. 쭉 나가다가 그래서 그 부작에 의한 것은 제가 핵심만 다 넘기시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보시면 또한 여기 보시면 중간 정도 있습니다. 딱 정확히 중간 정도 보시면 다만 여기서의 자기 의무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찾으시길 바라고. 다만 여기서의 자기 의무는 법률 행위, 선행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의 자격임을 기대되는 경우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법 원리. 가장 중요한 최상위의 법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대륙법계는 어떻고 성문법이 없고 성문된 룰이 없고 입법이 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는 그 아래서 다 잘못한 거고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거고 원앤 파트너스와 함께 속이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이고 따라서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 즉 밀었을 때 그런 경우는 물론 조리상 기대되는 물론이라는 얘기는 또한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리고 다 포함되는 거죠. 제한되는 게 아니라 열거되는 겁니다. 쭉쭉 나가는 거예요. 선행이 이러한 경우 밀었을 때 구조 의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회상규상, 신의 성실 원칙상, 조리상 이때도 다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조를 하다가 나 힘들다, 그만둘래, 뭐 이런 거 전부 안 됩니다. 1시간만 쉴래, 아니면 337 앞반에 전화할래, 이런 거 전부 안 되고 상태를 위험한 상태로 옮기는 거, 위험한 장소로 옮기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조 가능성을 없애거나 다른 사람의 구조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구조 가능성을 불가능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놓거나 다른 사람의 구조 가능성을 현저히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에 전부 구조 의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법이 없다, 성문이 없다, 입법화되지 않았다, 명문 규정이 없다, 전부 그 아래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개쇼. 따라서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원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형법 26조도 관련돼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했을 때 사람을 밀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뭔가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어올리기도 하고 연속되죠. 연속된 행위가 되게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26조는 독일도 연방 국가거든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도 판례 나와 있고 최신 판례로 나와 있고 이렇게 논문을 다 봐야 됩니다. 논문을 많은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보시겠지만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논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보느냐 싸움입니다. 26조도 언급된다는 거. 근데 어제 그 알은 26조도 언급했다? 26조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은 또 26조에 관련되긴 하지만 뭐 정민 사건은 관련이 없어, 아니면 구조 의무 불이행이랑 상관이 없어, 뭐 이런 말 또 하겠죠. 다들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6페이지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대법 판례는 짧은데. 따라서 다 학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논의는 다 관련이 됩니다. 다 관련이 되고 밀고 나서 행위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행위가 되게 많아요. 10개도 나올 수 있고 20개도 나올 수 있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행위마다, 그리고 다음 행위마다, 그리고 하나하나 행위의 의식,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목적, 의도 다 따져야 됩니다. 자의적인지 아닌지, 중지했는지 아닌지, 다른 행위까지 관련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건데 26조도 그 알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 논문인데 이 논문도 이렇게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보호 의무, 그러니까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는 구조 의무, 보호 의무 다 같은 건데 인수했을 때 이것을 내가 구조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인수했을 때 계속 의무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얘기도 나오고 법령상 나오고 민법도 나오고 의료법도 나오고 응급행위에 관한 법률도 나오고 다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로스쿨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16명의 변호사들을 떠들고 있는데 다 개쇼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논문을 따지고 원리를 따지고 이렇게 누가 더 논문 수백 개를 보느냐 싸움인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도 갖다 놓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들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쭉 보시면 여기 보호 의무 인수, 구조 의무 인수, 구조를 중단할 경우에도 이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는 나오고 있죠,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위험하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런 학설이 아니고 이 사안에 적용해 봤을 때입니다. 이 사안에 봤을 때 자의에 의한 보호 의무 인수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 이재상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실질설에 따르면 핵심이 보면 보람의 병원 사건 언급하고 있으면서 쭉 보시면 간단히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결론 이전에 문단에 나오죠. 사실 실질설에 따르면 보호무 인수에 관한 것은 계약이 있든 없든 계약 기간이든 효력과 상관없이 계약의 기간 효력 상관없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호 기능 인수했느냐 구조하려고 개시했느냐 끌어올리고 있느냐 정민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보호 기능을 인수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 의무를 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지위가 인정되고 각주 84 보겠습니다. 각주 84 보면 이재상 나오죠, 여러분. 다수설입니다. 이재상 다수설. 따라서 그 보증인 지위 그다음에 자기 의무 이런 어려운 얘기를 떠나서 사실상 인수, 사실상이라는 표현 들어갔죠, 여러분. 보이시죠? 실질설, 사실상 이런 거 다. 따라서 구조 의무라는 것은 구조를 개시한 이후로 보호 기능을 인수한 이후로도 발생합니다. 이걸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됩니다. 범인입니다, 여러분. 정민이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구조 의무, 보호 기능을 인수했는데 중단, 자의적 중단 아닙니다. 따라서 어제 그 아래 방송도 개쇼. 뭐 전문가 다 갖다 놓고 16명 다 개쇼. 그 변호사들 인터뷰를 다 각각 했던데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변론을 하고 인터뷰 내용도 정말 실망스럽고 최하 수준입니다. 최하 수준의 지식.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뭐 헌재 아니면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어마어마한 교수 다 옳은 말씀이지만 그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구조 의무를 불이행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